몇 개 없어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삼익비치하고 네. 그나마 이제 우리가 많이 남았지만 남천 서밋하고 3호 가든이 3파전인 것 같아요. 예. 이제 우2구역은 사실 브랜드가 조금 아쉽고 뷰도 조금 아쉬울 것 같고. 큰 평수가 나오려나 모르겠어요. 25평, 30평대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요. 네. 그다음에 르엘은 또 사실은 조금 입지가 아쉽고. 입지적으로 해운대에 계신 분이 가기는 조금 네. 사실 굉장히 강원도 뷰가 파노라마 형식으로 잘 보이는 녀석이 나올 것 같아서 지금은 보다 말고도 분양 예정이에요. 네. 남천 서밋. 남천 서밋이죠. 저도 굉장히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녀석이라서 39평 이상의 대형 평수로 이제 이루어질 거라서 얘는 광안대교 뷰가 진짜 파노라마 뷰가 보이는 녀석이죠. 그렇죠. 네, 이제 물론 이제 여기 이제 그 남천 반도하고 뉴비치가 이제 예전에 따로따로 진행하려고 지금 같이 합병해가지고 재건축을 갖다 진행하려고 추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되면 이제 아무래도 그때 나중에 되면은 여기 이제 이렇게 앞에 올라올 수 있지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래도 요 앞에 라인은 그죠? 대부분 다 뷰가 굉장히 광안대교 뷰가 파노라마 형식으로 잘 보이는 녀석이 나올 것 같아서 지금은 보다 말고 또 분양 예정이에요. 네. 그래서 솔직히 아까 중에 뭐 마르시티에 계시는 분들은 솔직히 볼만한 단지가 진짜 몇 개 안 돼요. 몇 개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삼익비치하고 그나마 이제 우리가 많이 남았지만 남천 서밋하고 3호 가든이 3파전인 것 같아요. 이제 우2구역은 사실 브랜드가 조금 아쉽고 뷰도 조금 아쉬울 것 같고. 큰 평수가 나오려나 모르겠어요. 25평, 30평대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요. 네. 그다음에 르엘은 또 사실은 조금 입지가 아쉽고. 입지적으로 해운대에 계신 분이 가기는 조금 빠질 수는 있죠. 샘텀파크 분들이 이제 조금 신축 원하는 수요가 좀 갈 것 같고 그냥 완전 하이엔드, 초하이엔드 부산에서 레벨로는 진짜 삼익비치 아니면 남천 서밋 이 정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우삼구역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수영구는 솔직히 여기가 이제 진흥지금 주거단지죠. 주거지역입니다. 최근에 이제 뭐 여기서 신축발하면은 프레스티지가 이제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솔직히 남천동 일대도 아파트를 치려 해도 아파트 부지가 없어요. 부지가 결국은 재개발 재건축으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뭐 이것도 이제 재건축으로 진행이 됐던 거고 여기 어울림도 이제 재건축으로 다 진행이 됐던 거고 이제 남아있는 게 이런 거라든지 우성 이런 대부분 몇 개 남지 않았어 재건축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여기 시장통도 그때 몇 구역인지 기억이 안 나는 1구역인가? 여기도 이제 해지됐죠. 그랬고 그래서 이제 여기는 뭐 아파트가 들어올래도 뭐 들어올 수는 입지가 없어요. 그리고 워낙 땅덩이도 작고 맞아요. 근데 또 초고가로 갈 거고 삼익비치부터 보면 맞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저는 최대 수혜지는 뭐 남천자이라든지 또 남천 서밋 이렇게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단지 한 개씩 조금 우리가 또 얘기를 나누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해운대는 워낙 넓어서 우리가 조금 큰 틀에서 봤다면 요 남천동은 좀 세밀하게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참고로 또 건물이나 뭐 이런 땅 하기에 좋은 지역들도 제가 추가로 좀 제 생각을 또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익비치가 투자적으로는 수익률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좀 안 받쳐줄 수밖에 없는 게 이거를 벌써 이미 나는 11억에서 13억 주고 30평대 기준으로 사야 되는데 우리 비과세 구간은 12억까지잖아요. 그러면 양도세까지 생각한다면 사실 수익률은 좀 재미가 없겠죠. 당연히 투자 금액은 또 많이 들어가고 근데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제일 상승률이 높은 거는 또 삼익비치지 않을까. 저희는 이제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어떻게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좋을까 인사이트를 쌓아가고 있고 실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저는 항상 이제 상담할 때 그래 이야기를 하거든요. 서울의 압구정 현대, 아파트, 뭐 부산의 삼익비치 이거는 역사적으로 싼 적이 한 번도 없다. 사실 비싸다 하는데 하락장에서도 비싸다 해요. 근데 상승장이 오면 걔부터 한참 치고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사이클상 이런 거 있잖아요. 서울이 2013년 하반기부터 이제 반등이 시작했는데 이제 그때도 당연히 압구정 현대가 비싸다 했고 16년쯤에 되면 압구정 현대가 이미 올랐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추격 매수할 거냐 아니면 덜 오른 걸 살 거냐인데 결국 18년, 20년, 21년에 보면 결국 압구정 현대가 제일 많이 올랐어요.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저는 이제 실수요, 실거주의 가치 그 다음에 장기 보유의 가치로서는 삼익비치가 그래도 먼 훗날 우리가 한 4, 5년 뒤에 딱 지금 이 순간을 보면 저는 괜찮다 생각해요. 누군가는 욕하겠지만. 제가 아시는 분이 삼익비치를 갖다가 한 8억대 이제 한 작년인가 사신 분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수익률은 굉장히 낮잖아요. 네. 자기가 실거주 들어간 것도 아니고 갭으로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전세가 1, 2억밖에 안 나가는데 네. 도대체 얼마를 보고 샀어요?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가격이 얼마나 상승이 예리 그런 걸 보고 샀느냐 물어보니까 제가 4,900이면 얼마죠? 오, 35, 한 16억? 16억 넘어가나요? 16억 넘어가나요? 30억, 30억은 이상은 보고 들어가는 거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특별 건축부로 지정이 된다면 이제는 제가 할 때는 50억 이상은 보고 아마 충분히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이제 물론 이제 서울이 이제 60억 찍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제일 먼저 오를 것도 연세이거든요. 부산에. 네. 그렇게 그렇죠. 치고 나갈 만한 녀석. 네. 그래서 얘는 그러더라고 이번에 99점 올라가니까 쟤는 이제는 45, 55 보고 들어가야 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물론 이제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저는 삼익비치의 제일 중요한 호재는요. 네. 서울 대장 아파트가 얼마나 가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거를 이해하기 힘드실 수도 있지만 결국 부동산은 유동성이 가장 중요한데 항상 서울 1등, 부산 1등 아파트를 서로 비교하면 부산을 딱 치고 가려면 서울의 천정이 딱 열려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서 항상 이제 부산 1등이 2.5배에서 3.5배, 그러니까 3배에서 딱 전으로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면 서울이 60억을 찍었기 때문에 부산의 이제 대장급이 이제 물론 대장급 20억 가겠구나. 저는 사실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마 그 선수 고수들은 약간 이런 오랜 역사를 봐오면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계약금 5%제 하면 너무 좋겠다 했던 네, 남천 서밋입니다. 이거 나오기 전에 그 얘기가 나왔던 게 드파인이죠. 네. 드파인을 보고 이거 얘기하면 조금 더 나을 것 같은데. 네. 드파인 보겠습니다. 자, 드파인. 자, 여기 있죠. 그렇죠. 광안리 구역입니다. 구역인데 저도 모자라수를 갔다 오고 갔는데 3,300 정도 분양이나 12억 정도 8살 기준으로 분양을 했었어요. 그 당시엔 비싸다는 얘기 많아요. 당연히 비싸죠. 비싼데 과거에 보면은 이제 광안사이가 얘가 이제 피어 나오는 애들이 얼마까지 갔나요? 한번 볼까요? 한 14억 최고가가 14억 14억 5억까지 갔던 5억까지 갔나 못 갔나? 광안사이가 최고가가 자 14억 4,500. 야, 그래 봤을 때는 솔직히 얘 두 개를 비교한다면은 얘가 더 좋은 점은 뭐 서로의 장단점이 있어요. 당연히요. 브랜드 안 딸리죠, 그죠? 네. 또 하이엔드 들어온 거예요. 네. 거기다가 세대수도 더 많아요. 네. 그죠? 물론 구릉지 위에 있는 녀석하고 밑에 있는 녀석을 비교하는데 밑에 있는 녀석은 얘보다 더 봐야 되죠. 네. 지하실도 가까우니까. 그래 봤을 때 저는 그 당시에 이제 12억, 13억이면 나쁘지 않다라고 봤었거든요. 네. 근데 하나의 단점이 있었죠. 내년 6월 입주라는 거. 그게 가장 저는 그랬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 이제 그때 당시 5% 계약금을 하면서 폭발적으로 그죠? 경쟁률이 한번 볼까요? 머리 잘 썼죠. 네, 와, 저 순간 5% 했을 때 우와 했었어요. 이거거든요. 네. 와, 최대 43.92대 1. 1순위 마감이 됐어요, 당시에. 근데 이제 이게 5%제 하면서 이렇게 경쟁률도 굉장히 시장 부산이 안 좋아가지고 한때 이제 좀 그랬는데 이 경쟁률 나오고 나서 기사가 막 떴죠. 네. 부산에 이제 하이엔드급 이 12억짜리 아파트가 이렇게 경쟁이 나오니까. 근데 이제 계약률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고 저도 나쁘지 않은 것까지는 알고 있어요. 구청에 들어가서 미분양률이 얼마 나왔는지 아는데 미공개도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얘가 저는 조금 미분양이 좀 마이너스면 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야지 방금 말씀대로 그러면은 남천 서밋에 영향을 받아가 가들도 좀 그러하지 않을까 기대를 솔직히 개인적으로 좀 했었거든요. 근데 계약률이 좋고 하면 제가 절대 그렇게 안 하겠죠. 그렇죠. 우리보다 사실은 더 수익성 분석에 예민한 사람이 건설사니까 평당 100만 원 차이가 엄청난 수익의 차이가 나니까. 그렇죠. 그래서 남천 서밋을 기대는 하고 있는데 쟤도 이제 아마 보분양 예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미 철거 다 들어갔고 상부 철거는 다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희도 아마 내년 상반기쯤 예정하지 않을까? 분양이 올해는 좀 이제 12월 달에는 잘 안 하잖아요, 그죠? 대출경기도 지금 그런 것도 있고, 그렇죠. 대출 부분도 BF 대출 부분도 있고 해서 내년 이것도 상반기에 예정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는데 얘가 4,500에서 4,900. 큰 평수 이거 그 도면하고 이제 나온 거 보니까 앞에 아무래도 바닷가고 하니까 앞에 상가 해가지고 트리플 상가 이렇게 쭉 배치가 되더라고요. 앞에요. 가운데 이렇게 트리플 상가가 쫙 도면을 보니까 그래서 이게 과연 어떻게 또 나올지 서로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가운데 그래 상가를 많이 넣어버리면 입주민에 대한 이제 그런 사생활에 대한 그런 게 조금은 자기들만의 공간이어야 되는데 일반 사람들도 같이 들어오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를 갖다 매수를 갖다가 고려하신 분은 계신 분이 계셔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 상가를 이렇게 집어넣어버리면 일반 사람들이 다 들어오면 우리만의 공간을 만들어버리면 더 그러죠. 그런 프라이빗한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나온 조감도를 보니까 약간 상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아무래도 메가마트 부지가 매각되고 이러다 보니까 상가를 좀 넣었나. 그렇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사실 이제 남천 서밋이 딱 어떻게 보면 들어오면서 뷰적으로 단점은 푸르지오 대연 서밋, 더비치 푸르지오 서밋의 딱 뷰가 좀 요 라인들은 좀 가리게 되는 단점이 있고 이게 이제 4,500에서 4,900 하면 15, 16억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또 푸르지오 서밋이 도로 하나 건너는 차이로 좀 싸게 느껴지는 효과가 있을 거니까 가격적으로는 또 조금 호재가 있을 거고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는데 저는 사실 여기는 뷰 차라리 가려지는 거를 차라리 처음부터 사가지고 항상 말씀드렸던 게 뷰 막히는 지금 뷰 보인다고 샀다가 뷰 막히는 그렇죠. 낭패를 보지 말고 아예 뷰 안 막힐 만한 백일동을 보던지 아니면은 차라리 뷰 안 막히는 뷰 처음부터 막히는 거를 가성비 좋게 가던지 이렇게 좀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근데 남천 서밋은 사실 뷰가 상당히 많이 살려서 갈 것 같거든요. 그렇죠. 저도 개인적으로는 참 돈 있으면 사고 싶은 투자를 떠나서 글을 읽었겠지 5% 한다면 무슨 가져가야죠. 16억에 8천이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또 하나의 단점이 있죠. 얘가 2030년 입주 예정이에요. 공사 기간 굉장히 깁니다. 그럼 이제 중도금 부분도 굉장히 높아질 거예요. LCT도 제가 투자를 고려했다가 이제 틀었던 게 그 중도금 유이자 부분만 8천만 원이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제가 못했었어요 당시에. 대출이자는 내가 만약에 집을 개인 명의로 샀다 하면 경비 양도세 경비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차라리 대출이자만큼이 무이자로 가고 차라리 분양가가 비싼 게 나중에 양도세를 계산하면 훨씬 유리하고 또 잔금 칠 때도 오히려 더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분양가가 조금 비싸더라도 입주까지 공사기간이 길어서 입주까지 시간이 좀 많이 남고 또 계약금 5% 했으면 좋겠고 또 중도금은 차라리 비싸더라도 유이자보다는 무이자 있으면 참 일부 좋겠다. 무이자라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부산이 지금 보면 우동하고 남천동 기준이 딱 이제 부산에서 제일 비싼 동네잖아요. 근데 여기 신축 아파트가 잘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남천 서밋은 결국에는 얘도 비싸다 하지만 지나서 보면 이때가 쌌구나 할 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21년도를 잘 봐야 돼요. 폭등할 때 그때 당시에가 분양했다면 얼마 했을까요? 6천만 이상 분양했을 거예요. 지금 그나마 4,500도 5천 분양하는 거는 이렇게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그걸 분양하는 거거든요. 부산 21년도 대장 올라갈 때 17억, 18억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만큼 떨어 14억까지 확 빠졌기 때문에 얘가 이제 이 가격에 분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지면은 이제 다음 상승장에는 그 이상 아까 말씀대로 서울이 갔으니까 부산 대장은 20억 가야지.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제 이번에 충분히 20억을 뚫을 겁니다. 벽을. 그래 본다면은 우리가 그 대연상구역 같은 경우, DIR 같은 경우도 그때 당시에 7억에서 8억 분양 나왔을 때 욕했었거든요. 무수리 비싸가지고 했는데 지금 어때요? 피가 1억씩 붙어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이거 저는 4,500, 4,900 분양해도 이거 곧 또 싸다는 얘기가 또 나올 겁니다. 그럴 것 같아요. 결국 입주 기간이 언제인지가 중요 포인트일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길다는 게 공사 기간이 길다는 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이자 부분에 조금 부담되지만 그동안 또 우리가 저렴하게 10%를 가지고 이 물건을 가져갈 수 있죠. 안 그러면은 예를 들어 16억짜리를 갖다가 갭으로 가져간다면 그 10억 들 거예요. 요새 갭 전세가가 워낙 신축은 부산은 안 좋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분양가가 좀 높아서 부산 전체적으로 이제 인건비라든지 건설비가 올라가지고 분양가가 좀 높은 게 가장 지금 안 좋지만은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분양가를 인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뭐 과거에는 지금 시장이 어떻게 보면 분양권 투자하기가 가장 좋은 시기인데 맞습니다. 딱 타이밍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분양가가 높아서 좀 그렇지만 그래도 결국은 지금 뭐 대장을 갖다가 가져가기에는 투자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차라리 그래도 조금 비싸도 분양권을 가져가면 최소한 2년에서 3년 이상을 갖다가 그 기간을 볼 수 있죠. 그동안 충분히 저는 상승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시장을 요약해드리면 부산의 제일 비싼 동네 해운대구 우동, 남천동이고 이제 뭐 그다음 중동 이렇게 있는데 뭐 강안동 이렇게 4개 동네가 1등, 2등 동이거든요.
근데 신축 분양이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전세가가 안 받쳐주다 보니까 기축 아파트들이 투자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신축 분양권에 비싸더라도 더 수요가 몰리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건설사는 이 사정을 너무 잘 알다 보니까 또 고분양가에 분양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고분양가를 분양할 수 있는 타이밍을 노리고 있고, 그러면 고분양을 할 수 있는 게 이런 조건과 이런 입지가 맞아야 되잖아요. 이런 게 또 나오다 보면 사실 상대적으로 이제 기축 아파트들이 싸다라고 또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천자이 한번 이야기하고 또 갈까요? 최고야. 그때 미분양 났을 때 진짜 부크TV 월 12,000원 멤버십에 오시면 직접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추천 아파트, 추천 토지, 추천 건물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지역은 부산, 서울, 경기도, 대구 이렇게 골고루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요거 한 달만 하고 끊으셔도 되니까 필요한 분은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면 저희 신규 강의 현장 답사 참여 가능하니 고정 댓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